책갈피 39번째 시간입니다. 그는 왜 단식을 포기했을까라는 주제로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마음의 장난에 속지 않는 방법으로 중도적인 삶의 태도를 알아보았었습니다. 이도환 님이 쓰신 마음을 가꾸어주는 작은 이야기라는 책에 중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나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단 한 모금의 물도 입에 대지 않고 고통스럽게 단식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에게는 별을 보는 즐거움이 있었다. 단식을 시작하면서부터 가까이 있는 산 위에는 매일 밤 아름다운 별 하나가 빛나기 시작했다. 그 별이 너무도 밝아 환한 대낮에도 모든 사람이 그 별을 보았다. 어느 날이었다. 그가 그 별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길을 떠나려는데 마을의 어린 소녀 하나가 같이 가겠다며 따라 나섰다. 그는 소녀와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날은 더웠고 그들은 곧 심한 갈증에 시달렸다. 그래서 소녀에게 물 마실 것을 권했지만 소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고집을 부렸다. 아저씨를 두고 어떻게 저 혼자 마실 수 있겠어요? 저도 마시지 않겠어요. 그는 단식을 중단하고 싶진 않았지만 소녀를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한다. 좋아, 내 고집만 피울 순 없지. 둘은 물을 나눠 마셨다. 그러나 정상에 오른 그는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자신이 단식을 깨뜨렸으니까. 어쩌면 산 위의 별이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런데 없을 것으로 여긴 산 위의 별이 하나가 아닌 둘이 되어 나란히 반짝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동화죠. 단식을 하겠다는 원칙조차도 소녀를 위해 그 원칙을 깬 아저씨. 한 모금의 물이라도 마시고 싶은 소녀가 아저씨를 배려해서 마시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 소녀. 이 두 사람이 서로를 헤아리는 태도가 바로 중도적인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원칙이 있다. 그리고 평생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원칙을 깨뜨렸을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아름다운 원칙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네. 지난 몇 달간의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시계추의 속성인 운동성과 양극성 그리고 지향성이 삶의 속성과 유사하다는 이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즉, 삶은 늘 좌우로 움직이며 변화한다는 점을 알았고 같은 것이 상반된 두 개로 나뉘어 있어 웃을 일도 있지만 울 일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추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착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삶의 속성이라면 우리는 이 속성을 때로는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깊어지고 결국 같은 몸인데도 머리와 발이 싸우는 것과 같아질 테니까요. 뒤집어 본다는 것은 늘 변한다는 것,
서로 상반된 것이 사실은 하나였다는 것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헤아려 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갈등이 치유되고 다툼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됩니다. 친구나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도 이 중도적인 태도가 꼭 필요할 겁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려지면 서운한 마음이 들고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젠 알 수 있습니다. 단식을 맹세한 아저씨가 어린 소녀를 위해 자신의 맹세를 어긴 것처럼 너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나의 기준이나 계율을 즐겁게 그리고 기꺼이 어길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사랑임을요. 네, 오늘 최원영의 책갈피 39번째 시간, 그는 왜 단식을 포기했을까라는 주제로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전히 건강하시고요. 그런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